드디어 정부가 의료농단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려나 봅니다. 오늘의 의료를 붕괴시키고 어제의 환자-의사 관계를 박살내더니 이번에는 드디어 내일의 의료까지 망치려 듭니다. 교육부가 정부의 의료 계약에 발맞추어 의대 평가 기준을 손대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학교육평가원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인증기관이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검증기관이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다면 마땅히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의학교육평가원에 경고를 보냅니다. 근거 없는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기준이라는 건 언제나 충분 조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 조건입니다. 산업안전기준은 그 기준에 미달하면 더 이상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질의 안전기준은 어떠한 유해 환경이 어느 한계까지만 허용되고 그 기준을 넘어가서는 안 될 때에 설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준은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신뢰할 수 있다는 약속이기에 국제적인 동의나 연맹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만이 비로소 믿을 만한 곳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논의도 충분했고 계획도 확실하고 의학교육의 질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호언장담하더니 의학교육의 모든 것을 슬금슬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학칙을 바꿔 신입생을 더 받으라더니 교수 임용 기준을 바꿔서 몇 달 만에 의대 교수 1000명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그마저 안 되자 이제는 연구나 교육 실적 없이 일반 병원에서 평생 임상 진료만 했어도 그걸 100% 연구 실적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수련 병원의 기준을 바꾸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까지 손을 댑니다.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데 현미경 하나로 너댓 명이 돌아가며 보고 실습용 시신 한 구당 50명, 60명이 붙고 내과 입원 총 환자 수보다 학생 수가 더 많아도 인증을 통과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의학 실습이 아니라 병원 관광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자동차 만들다 발주 실수로 생산 라인 안 돌아가겠으니 옆 학교 기술 선생님 데려다 하루아침에 생산 라인에 세우고 그마저 안 되니 안전기준 바꿔서 엔진 기통 하나 빼고 에어백이며 휠 자재에 브레이크 패드까지 죄다 싸구려로 바꾸는 중인 겁니다. 의학교육평가원의 모든 기준은 통과하지 못하면 의대 인증이 취소되는 최소한의 지표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 서남의대 인증 취소 및 폐교 사태에서 어떠한 재정적, 사회적 손실이 초래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평원은 세계의학교육연구원으로부터 2026년까지의 유효한 인증을 이미 획득한 상태입니다. 그걸 국가가 나서서 근거도 없이 대충 하라며 깨부수고 있는 겁니다. 허술한 기준은 부실 인증을 초래합니다. 부실 인증은 날림 교육을 낳고 날림 교육은 저질의 의료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의평원의 기준이 훼손되는 순간 앞으로는 자격 미달의 의사들이 여러분의 몸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정부는 2025년 의대 입학 정원이 결정되었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기 결혼을 당했지만 아무튼 이미 혼인신고를 했으니 그냥 살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국민이자 수많은 진료과의 환자로서 솔직히 제대로 인증받은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교육부는 교육부답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평원 또한 의평원답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가 자신들의 전문성에 맞게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지켜봐 주시고 감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곳이 국회입니까? 아니면 헌법재판소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직이자 이 나라 제일 권력자인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민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인 2016년 12월 2주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평가를 내린 데 반해 무려 91%가 부정평가를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린 것이지만 결국 대통령 스스로가 탄핵을 불렀던 것입니다. 탄핵을 피할 수 있었던 몇 차례 기로가 있었지만 민심을 정교하게 읽지 못한 대통령의 무지와 아지, 그리고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에 맞서지 못했던 참모들의 비겁함과 무능함이 어우러져 그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사건 초기에 실제를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히고 진심으로 사죄하며 잘못을 바로잡았다면 절대 탄핵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계속 어린석은 짓을 반복하며 스스로 탄핵의 빌미를 주고 있고, 연이은 총선 압승으로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의회 권력을 구축한 더불어민주당은 끊임없이 민심을 선동하며 탄핵을 유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미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경험이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누구보다 이런 상황의 전개에 익숙하다 보니 지난주 개혁신당 지도부와의 언론 비공개 면담 때 긴 시간에 걸쳐 장차 펼쳐질 대통령 탄핵 국면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저런 협조까지 부탁했던 것입니다. 최근 조국 의원은 탄핵으로 가는 열차의 시동을 걸기 위한 연료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여부가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의 변화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민심이 흘러가는 것에 따라 정치권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범진보 정당들은 대통령 탄핵이란 공통의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설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금보다 한 10% 정도는 더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요즘 그것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숫자가 올라가는 걸 무슨 흥미진진한 스포츠 마냥 신나게 중계하고 접속이 원활했다면 500만을 넘었을 것, 이것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라며 연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여론을 자극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어이 탄핵을 매조짓고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 탈환의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의회 독점 권력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집권 계획과 의지를 분명히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최악의 인물이 치른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에서 패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단 하루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길 바란 적이 없습니다. 그간 보아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독선과 무능, 비겁함과 천박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단 하루도 국정에 협조함 없이 오로지 정권 탈환에만 혈안이 되어온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 역시 역사를 후퇴시키고 국민 가슴에 대못받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그 대안이란 게 기껏해야 부패한 운동권 인사들로 채워진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었다는 걸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충분히 학습해본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집권 초기 90%의 국민들이 열렬한 지지를 보냈음에도 단 5년 만에, 그것도 자신들이 칼잡이로 키웠던 평생검사 정치 초짜에게 정권을 넘겼겠습니까? 문재인 정권도 그랬는데 하물며 윤석열 정권의 대처자가 이재명 정권이라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차기 정권 출범하는 첫날부터 윤석열 정권 때보다 더한 반목과 반대, 분열과 혼란이 시작될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오로지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지키기에 모든 국력이 소진되며 국운이 추락하고 있는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극단에 휘둘리지 않는 국민의 냉철함과 양심이 남아있는 정치인들의 용기가 절실합니다. 저는 우리 개혁신당이 그러한 대한민국 구하기 운동의 선봉에 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석윤입니다. 오늘은 저는 현안보다 토요일날 이기인 수석체과 함께 대구에 방문해서 오렌지 봉사단과 함께 대구 치킨 페스티벌을 참가해서 봉사도 하기도 하고 페스티벌을 함께 즐기고 당원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개혁신당이 좀 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당원분들은 우리 대한정당으로 생각해 주시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개혁신당이 좀 더 잘해서 그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각 지역의 조직위원장이 선출되셨는데 조직위원장 분들께서 일정 부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저는 언제라도 가겠다라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회차에 제가 미래희망 위원장이 됐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도대체 무슨 위원회냐 잘 모르십니다. 그게 이제 만 40세 미만으로 다른 당과 비교해보면 청년위원회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위원장 되면서 다른 당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다른 당과는 전혀 새로울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에 오신 젊은 분들께서는 말하고 싶고 활동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다른 당에서 나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께서 말할 수 있는 광장, 행동할 수 있는 광장을 미래희망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